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큐브 2층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큐브를 맞추는 방법에는 정말 여러가지 종류와 여러가지 타입의 방식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저는 L크로스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보통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D크로스, 즉 하얀 면을 이 아랫면에 두고 이렇게 솔빙하는 방법인데, 이 방식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점 변환이 적고 최대한 회전을 빠르게 할 수 있고 뭐 핑거가 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역시 하얀 면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지 못해서 초보자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L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 면, 즉 첫 번째로 맞추는 이 흰색 면을 L, 즉 레프트 이쪽에 두고 이렇게 솔빙을 합니다. 네, 이 방법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 상태로 2층까지 다 맞춘 다음에 3층을 맞출 때는 다시 D크로스의 방법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시점 변환이 한 번 더 생기고 그에 따라서 핑거가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하얀 면과 그리고 2층을 동시에 다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또 솔빙 방법인데요. 뭐 D크로스를 맞추는 방법은 아마 저보다 더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들 강의를 해주고 계시니까 저는 이번 시간에 초보자분들을 위한 L크로스 솔빙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크로스가 사실 정말 뭐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오명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비효율적이지도 않고 초보자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이 방법이 훨씬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 방법으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2층을 다 맞추는 방법까지 한번 같이 배워볼 거고요. 먼저 큐브를 섞어줍니다. 네, 이렇게 큐브가 다 섞였으면 일단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1층 크로스 그리고 1층 내 모서리 기퉁이를 또 채워줘야겠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채워주고요. 아마 지난 시간에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까지는 연습을 많이 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서 역시 1층까지는 할만하구나라는 거를 느끼셨을 겁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1층이 간단하게 맞춰졌는데, 이 상태에서 2층을 어떻게 맞추냐? 2층은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 이 가운데 층, 이거를 2층이라 하고요. 네, 이걸 어떻게 맞추느냐? 먼저 하얀색 면이 왼쪽에 가도록 이렇게 잡아주고 가운데를 이렇게 한 칸씩 돌려주면서, 예를 들어서 빨간색 초록색이면 여기 빨간색 초록색 조각이 왔는지, 여기도 초록색 주황색이면 초록색 주황색 조각이 왔는지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해줍니다. 지금 보면 맞는 조각이 하나도 없죠. 자, 이럴 경우에는 맞는 조각을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파란색 빨간색 조각이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파란색 빨간색 조각이 여기 있죠. 네, 그럼 이 조각을 여기에 끼워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한번 넣어 볼게요. 네, 넣었습니다. 넣으면 원래 여기 있었던 흰색 면을 가지고 있는 기퉁이 조각, 이게 지금 여기로 와버렸죠. 그러면 기껏 맞춰놓은 1층이 흐트러지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2층이 맞춰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흰색을 끼워 넣으려고 하면 또 2층이 빠져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또 2층을 넣으려고 하면 흰색이 빠져버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상태에서 2층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끼어있는 이 조각은 사실상 뭐 빠져도 아무 상관없는 조각이죠? 네. 왜냐면 이거는 맞춰져 있는 조각이 아니라 이미 잘못된 조각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로 가든 여기로 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여기에 흰색 조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꽂아버리면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2층을 이렇게 돌려주면 여기에 2층 조각도 제대로 오고 1층의 하얀색 면을 가지고 있는 기퉁이 조각도 원래대로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3번 더 반복해 주시면서 네 기퉁이를 모두 채워주시면 됩니다.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경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초록색 주황색에
초록색, 주황색 이렇게 왔었는데 이번에는 초록색, 주황색에 주황색, 초록색이 와버렸네요. 이런 경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마찬가지로 초록색, 주황색이 되게 일단은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그러면 또 1층 이게 빠져버렸네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죠. 다시 얘를 위로나 아래로나 한번 돌리고 얘를 여기에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네, 1층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다시 얘를 아까 밑으로 돌렸으니까 이번에 위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제자리를 찾아주게 되는 거죠. 네,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 파란색 조각이죠? 그럼 여기 주황색, 파란색이 와야 되니까 주황색, 파란색을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우선은 이 조각 신경 쓰지 말고 넣어주세요. 네, 넣어버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돌려가면서 찾아주세요. 어디를? 빈칸을. 네, 이거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조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빠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이제 3개가 채워지게 되었네요. 마지막 하나를 채우는 과정에서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빨간색, 초록색 있죠? 그럼 여기 빨간색, 초록색이 와야 되니까 그 조각을 찾아줍니다. 이거를 우선은 넣어줍니다. 우선은 빨간색, 초록색 조각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아무리 돌려도 다 채워져 있고 비어있는 조각이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잡은 그 상태 그대로 왼쪽이 흰색 면을 보고 있는 이 상태 그대로 윗면, 네, 왼쪽이 하얀색이라고 치면 위에는 지금 빨간색이죠, 빨간색. 빨간색 조각을 찾아서 빨간색 면이 이 흰색 이 자리에 오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지금 하얀색, 빨간색, 초록색 이 조각 있죠? 얘가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빨간색, 초록색을 여기 끼워 놓은 상태에서 빨간색이 여기 보게, 즉 네,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빨간색 면이 하얀색 면에 딱 꼽사리 끼게 이렇게 맞춰주신 상태에서 아까 그 빨간색, 초록색, 죄송합니다. 빨간색, 초록색 조각을 찾아서 여기에 원래 있던 이 위치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얘랑 얘를 페어링이라는 걸 시켜줄 건데 얘랑 얘랑 이제 세트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트를 어떻게 하느냐? 돌리고 돌려주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세트가 완성이 되었죠.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세트를 다시 여기 이 두 조각에 넣어준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채워주시면 2층과 그리고 1층이 모두 다 맞춰져서 1, 2층이 완성이 됩니다. 아마 마지막 단계가 조금 까다로울 건데 마지막 단계를 한번 더 보여드리면서 예외형 한 가지를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외형 하나가 뭐냐? 예외형 하나는 바로 이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는 죄송합니다. 계속 초록색이랑 빨간색을 반대로 얘기하네요. 빨간색과 초록색이 와야 되는데 지금 가운데 보면 초록색과 빨간색이 왔습니다. 즉 얘가 뒤집혀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냥 아무 조각이나 하나를 여기에 넣어주세요. 아무 조각이나 하나가 여기 들어가는 순간 원래 여기 들어가 있던 이 조각이 밖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냥 아무 쓸모없는 조각이 생기고 여기에는 우리가 넣어야 될 조각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원하는 조각을 채워주듯이 넣어주면 되는데요. 그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조각에 이 위치에 아무 상관없는 아무 조각이나 하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돌리다가 원하는 조각 하나를 골라서 얘를 그냥 방향도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은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이 조각은 마지막에 다시 위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빨간색, 초록색 조각을 여기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조각을 여기 넣어놔서 여기가 지금 빈 상황이랑 다름이 없죠. 왜냐면 여기 이 조각은 지금 빠져서 여기로 가도 되고 저기로 가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 조각이니까요. 대신에 우리가 필요한 빨간색, 초록색 조각을 찾아서 이 조각이죠. 네, 이 조각을 방향에 맞게끔 넣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2층이 다 완성이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이 하얀색, 위에가 빨간색이니까 이 조각을 빨간색이 여기 딱 들어가게끔, 빨간색이 여기 꼽사리 끼게끔 다시 방향을 정렬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자, 전부 하얀색인데 얘만 지금 빨간색이죠? 즉 방향이 바뀐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빨간색, 초록색 조각을 여기에, 빨간색, 초록색 요게 돌려줍니다. 네, 빨간색, 초록색 요 같죠? 이 상황에서 얘랑 얘를 어떻게? 네, 세트로 페어링을 시켜줍니다. 어떻게? 돌리고 올리고.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얘랑 세트가 되고 이 세트를 이제 다시 여기 두 개에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2층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2층 맞추시는 방법과 3개를 넣고 마지막 하나에서 조금 까다로운 부분에 대한 정리, 그리고 예외형 한 가지에 대한 정리까지 이렇게 해드렸는데 아마 엘크로스라는 방법이 지금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서 많이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엘크로스에 대한 강의는 잘 없을 거예요. 다 아마 이렇게 디크로스일 건데 디크로스가 사실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흰색면을 보지 않고 흰색면을 맞추고 그리고 2층 또한 시점 변환이 없으면 초보자분들은 조각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엘크로스를 추천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돌려가면서 직접 조각들을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아마 제가 알려드린 이 디크로스 방법을 조금만 연구해보시고 마지막 하나 끼워 넣는 거라든가 아니면 예외형 그리고 방향이 잘못됐을 때 이 세 가지 경우를 이제 열심히 파다 보면 아마 2층까지는 맞추실 수 있으실 거고 3층은 사실 이해하고 공식을 만들어가면서 솔빙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제가 딱 그런 경우였는데 초보자분들이 그렇게까지 하기 힘들다 하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준비한 영상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디크로스 시점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에 이제 많이 있는 왕초보 공식이나 초보 공식을 응용하는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그런 왕초보 공식이 어떻게 해서 유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도출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목조목 짚어드리면서 큐브 3층 맞추는 방법과 이제 큐브 완성하는 방법까지 나머지 시리즈를 제작해서 여러분들이 333 큐브를 맞추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 지금까지 유튜버 준호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